네, 이제 모두 자리하셨기 때문에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그리고 공동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을 이끌고 계시는 리더분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자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활기찬 부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제주도였죠.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을 뵈서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정말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해양과학기술 분야 6개 국내 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2005년부터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기후위기 대응, 연안-항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선박 온실가스 저감 등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틀간 최신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해양과학기술인들 서로 상호간 소통하는 자리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주요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하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규환 협의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양정책관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온열 원장님 오셨을까요? 네, 원장님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소영석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조선학회 이신영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항해항만학회 임정빈 회장님 자리해 주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공학회 김선진 회장님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학회 강동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김종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부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해양과학기술지원단 김가요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항만공사 이형락 부사장님 오셨을까요? 네, 역시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선급협회 ABS에서 김성훈 영업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현승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 미래혁신단 김진우 기술연구 기획과장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신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연설에 수고를 해주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자리 가득 채워두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동학술대회 2000인 이 해양과학기술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VIP입니다. 큰 박수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행사의 문을 여는 말씀을 정해 듣겠는데요. 제25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교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3년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발표를 위해서 이곳 부산까지 함께해 주신 해양과학기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주관학회 회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서 올해로 벌써 1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안 1만 4천여 건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우리의 공동학술대회가 이제는 해양과학 기술을 리딩하는 중심축이 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해양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로 천여 편의 발표와 함께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님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의 해양과학 주제의 기조발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해양과학 기술인들의 과제와 도전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양 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회 및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 주신 관련 기관과 기업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미래 해양과학 기술인상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훌륭한 미래 해양과학 기술인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공동학술대회가 더욱 기대되고 더 풍성하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학회간 공동으로 준비한 공동 워크숍에서는 우수한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학회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 6개 학회는 해양과학 기술 각 분야에서 최고의 학회로서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새겨 보다 확실한 차별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고 매년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는 주제를 공유하여 학회마다의 세션과 공동 워크숍을 벗어나서 함께 참여하는 융합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과학 기술인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가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깊이 있는 학술적인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넓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의 중심 도시 이곳 부산에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행사 더욱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한층 더 깊이 있고 정말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장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개최도시 이곳 부산시 박형준 시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급한 시정 일정으로 오늘 아쉽게도 현장에 참여하시지는 못하셨고요. 영상으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3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과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산에서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김규환 회장님과 협의회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바다와 관련된 전 분야를 연구하고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학술단체입니다.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부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학회로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 해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바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 국민이 함께 역량을 모으고 있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 발전의 강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11월 개최도시 최종 선정까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장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학술대 개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협의회 발전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는데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 반기문 이사장님의 축사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김규환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님, 오늘 학술대회를 함께 준비하신 대한조선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회장님,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인 여러분, 2023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2005년부터 6개 회원학회가 공동으로 매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1만 명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학문적 공유와 만남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그리고 전쟁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중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결연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멀지 않아 인류는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모든 열정을 쏟아서 세계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SDGs와 파리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및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UN SDGs 중 14번째 목표는 해양을 비롯한 수중 생태계, 즉 Life Below Water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금년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해양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은 해수면 상승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변화로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기후변화 대응 및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해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은 80억 인류가 후손들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해야 할 공공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공동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최신 연구 내용 발표와 후속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기문 이사장님, 내년에는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축사를 준비해 주신 분은요, 부산 안병길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김규환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100년 정도 늦게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시작했지만 단기간 내에 세계 수익권 수준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각종 오염과 수산자원 고갈로 위기를 겪는 지금 수산자원의 획득과 재난 예방, 발전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과학 기술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 기술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저 역시 핵심 기술 확보로부터 상용화를 위한 실정 및 제도 개선까지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우리 바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산업 성장의 토대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 언급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또 현장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양정책관님 무대 위로 모셔서 축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을 맡고 있는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축하도 드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장관님께서 급한 현안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꼭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공동학술 대회를 준비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김규환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6개 학회 회장님과 또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처음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한 이래 그간 발표된 논문만 14,000편이 넘고 또 19번째 대회인 올해 역시 1,000편 이상의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과학기술인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력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양을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을 하고 민간과 함께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그린십K, 블루푸드테크, 또 자율운항 선박, K오션와치 등
10대 해양수산 전략기술을 선정을 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 오는 2027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과 더불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바로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재해도 바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해양과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기후위기 대응해법, 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따뜻한 말씀으로 인사 빛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시상식을 진행하는데요. 무대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식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오은열 원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책관님께서 따뜻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열정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겠다라는 든든한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식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및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포상하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시상에는요, 해양과학부문, 해양기술부문 각각 대상 1분, 최우수상 각각 2분, 우수상 각각 4분, 이와 함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상하는 특별상 각 1분 등 총 16분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부분 영예 대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관님께서 시상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자, 그럼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과학부문 대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김민섭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대상은 서울대학교 오주영입니다. 오주영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힘차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과학부문 대상 성균관대학교 김민섭. 귀하는 2023년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논문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네, 영예 대상에 빛나는 수상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꽃다발까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상장 꽃다발 수여가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해양기술부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대상 서울대학교 오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네, 역시 상장과 꽃다발까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대상 수상자와 정책관님 함께 기념사진 촬영합니다. 네, 정책관님 가운데로 모셔서 자 상장을 잘 볼 수 있도록 펼쳐주시겠어요? 자 펼쳐주시고 네, 요 시상보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왔죠. 네, 웃어주세요. 아직 어색한가요? 큰 박수로 대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사랑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교환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협의 회장님, 네,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양과학부문 그리고 기술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 모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과학부문 최우수상 서울대학교 양희원, 한국해양대학교 김동현. 네,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해양기술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손희창, 한국과학기술원 이진광. 네, 한 분 한 분 무대로 올라주시고요. 이번에는 우수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부문입니다. 우수상 충남대학교 곽지윤, 한양대학교 송세용, 충남대학교 차지현, 고려대학교 모아라. 네, 과학부문 네 분의 우수상 수상자고요. 해양기술부문 우수상 역시 호명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기종, 서울대학교 김지태, 한국해양대학교 손우주, 부산대학교 남설. 네, 이렇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를 모두 호명했습니다. 네, 좋은 성과를 거뒀네요. 네, 정말 올해도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지금 무대 위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최우수상 해양과학부문과 해양기술부문을 대표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진광님 대표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장님 시상하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해양기술부문 최우수상 한국과학기술원 이진광. 그는 소정의 심사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탁월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김교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은 나중에 저희가 단체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손우주님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수상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우수상 해양과학부문과 해양기술부문을 대표합니다. 손우주님, 이하 내용은 정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김규환.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할까요? 네. 무대가 가득 찼습니다. 협회회장님 가운데로 오셔서 자, 상장 잘 볼 수 있도록 펼쳐주시고요.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우수 학술 논문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 거쳐서 최종 수상자 1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상식에서 만나고 계시는데요. 야, 여러분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좋은 날입니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시상에 수고를 해주신 김규환 협의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별상 시상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여하는 부분의 시상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시상 위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부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특별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여하는 이번 상의 주인공 호명합니다. 인하대학교 김명민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 박수를 아끼시는 거 아닌가요? 시상하겠습니다. 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특별상 인하대학교 김명민 위학생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강도형.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과학기술을 이끌고 또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발전시킬 미래 인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상장과 꽃다발 증정하고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짝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실 분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을 수여하는 부분에 시상이 될 텐데요. 박광석 기획조정본부장님 무대 위로 오셔서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상 수상자를 호명합니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특별상 인하대학교 이민홍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특별상 인하대학교 이민홍 위학생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분야 학술 발전과 또 신진 연구자 사기 진작 또 자부심을 고집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 미래 해양 과학기술 인상 시상식.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공부를 해주셨고요. 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공유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별상 시상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해주신 분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시상을 진행할 텐데요. 수여를 위해서 김규환 협의회장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김현주 전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가 꽤 무겁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주. 귀하께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창달과 본협의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기에 본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김규환. 네,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회장님이 얼굴이 지금 새겨져 있는 멋진 공로패인데요.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주 전 협의회장님은 자리로 모시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공로패 수여자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박광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전임 사무총장님께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공로패 충남대학교 박광필.
그야께서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이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창달과 본협의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본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김규환. 네,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장과 꽃다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협의회장님 시상에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개회식 순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기조 강연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1번, 2번, 3번에 앉아 계신 우리 주요 내빈 여러분들 저희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지금 바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념사진 촬영 후에 저희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잠시만 지켜주시고요. 내빈 여러분들 사진 촬영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올해 공동 심포지엄 학술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역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죠. 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언제나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행동을 해주시는 주요 내빈 여러분들 오늘 개회식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기조 연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포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사진 촬영 순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모시겠고요. 이제 저희 무대 정리한 후에 바로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하에 역시 학술적인 발표와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또 여러 다양한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동 워크숍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기조 강연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해양과학이라는 주제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도 환경, 기후위기 관련 분야에서 많이 전문가로 찾아뵙고 또 토론도 진행했는데요. 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해양과학 기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가 여러 영역과 함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과학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2019년도에 해양과 빈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나왔죠. 자, 이 보고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해양의 역할이 위태롭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4월 지구의 날을 앞두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기후변화는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이 경로를 보여주는 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1960년, 1980년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매우 더웠던 8번이
지난 8년에 집중해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기후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녹색연합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고사하고 있고 또 제주 바닷속에는 아열대 산호군락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 한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서 바다의 해수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래서 9월에서 10월 엘니뇨가 오게 되면은 이번 여름은 정말 덥고 또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해 왔던 바다도 못 견디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IPCC의 6차 종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여기 보게 되면 인간 영향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확실시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에 3가지가 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성화라든지 그리고 이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빙하의 후퇴라든지 어떻게 보면 바다가 아주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씨가 상승을 했고 또 우리 IPCC의 1.5도씨 특별 보고서에 따라서 마지노선을 1.5도씨를 넘지 말 것을 과학자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1.5도씨 온난화 수준에 도달하는 평균 5년간의 간극이 2030년에서 2035년 그 넘지 말라고 하는 1.5도씨에 우리가 매우 빠르게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허먼 데일리 생태 경제학자가 경고했던 정말 비어있는 세상과 꽉 찬 세상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예전에 이 지구에서의 인간의 경제 활동은 이 지구의 전체 에코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채취하고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지난 한 3, 40년간의 급격한 우리 경제 활동의 성장과 변화는 지금 이렇게 꽉 찬 세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거나 배가 없어서 우리가 이 해양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고 있고 우리가 뭔가 채취하는 능력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데 자연의 회복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늘의 주제인 인간과 자연 그리고 바다와 우리의 기술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이 허먼 데일리의 아주 상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6차 IPCC 종합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그래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가 올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딱 이 시점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몇 도씨에 상승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1.5도씨에서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2도씨일지 3도씨일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기후 정책을 연구하여 온 저한테는 2018년도에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뭔가 변곡점과 같은 그런 시간이고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1.5도씨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지 2도씨에서 어떤 지구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과학자들이 세계에 권고한 내용은 1.5도씨를 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 그 1.5도씨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려면 1.5도씨 이내에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도 100%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제로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은 인간이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 순 배출 제로를 의미하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구의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2050년 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중립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1차 에너지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맨 아래쪽이 우리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나무를 태워서 얻었던 에너지라면은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사실 지난 한 50년 사이에 화석 에너지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대기에 배출한 CO2가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이걸 탄소 중립으로 한다는 것은 화석 에너지의 최고점의 시점에서 2050년까지 화석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이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실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2020년경에 이미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선언은 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한 이 경로는 정말 엄청난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보시면 까만 선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해 왔던 경로인데 1.5도씨가 되려면 배출량을 국제사회가 이렇게 줄여야 되고 2도씨가 이렇게 줄여야 되는 엄청난 감축을 단기간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아까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러면 파리 협정 이후에 국제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했던 이 NDC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 빨간 선이 우리가 각각의 나라들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NDC를 달성했을 때 저 정도의 배출량,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 경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3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점과 지금의 우리 사이에는 상당히 긴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요, 100개가 넘는 국가와 200개가 넘는 도시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실행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그리고 미국은 IRA, 그리고 일본은 GX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국가들의 실행력 그리고 정책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의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EU의 그린딜을 보게 되면은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과 건물과 교통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실제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나 지금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방향을 크게 유도를 하려면은 정책이 나오고 그에 맞는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상을 쓰고 미국도 500조 가까이를 투입해서 산업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화석 에너지로부터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는 국제 통상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산업 기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사회가 탄소 중립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표방한 내용은 녹색 산업 그리고 녹색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펼치다 보니 많은 한국의 기업들도, 심지어 유럽의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고용이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이제 이 기후 문제가 환경이라든지 북극곰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TCFD,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기업들도 이 기후위기 속에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은 늘리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 어떤 목표로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TCFD 보고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것은 바로 스콥 3였습니다. 여기에 제품이 있으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였는데요. 직접 배출한 것은 스콥 1, 그리고 간접 배출,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 배출한 것은 스콥 2고요. 스콥 3는 이 제품을 만들 때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양, 예를 들면은 협력업체가 납품하는데 배출된 양, 이런 것들도 기업으로 책임으로 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수송, 사용, 폐기, 이 전 과정을 스콥 3라고 해서 기업의 책임으로 넣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00여 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TCFD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TCFD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이 있고, 스콥 3에 보게 되면은 구매한 제품의 서비스라든지 또는 운송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직원들의 출장이나 통근, 그리고 배송, 이 모든 것들을 스콥 3 안에 넣어서 그 기업의 배출량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표를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탄소 중립을 표방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2050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직접 배출량 그리고 간접 배출량 스콥 3라고 했을 때 스콥 3 배출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기들이 관할할 수 있는 스콥 1, 2뿐만이 아니라 스콥 3도 관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를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급사의 목표 수립, 배출량 산정과 감축 활동에 대해서 이행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관리한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랑 협력하는 업체의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바로 공급망으로 엮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이 공급망 탄소 중립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애플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2030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넷제로 반도체 요구에 삼성이나 SK가 난감하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30%가 글로벌 협력 업체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라든지 이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압박이 세계적으로 그물망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류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탄소 중립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머스크라든지 DHL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고 그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상 운송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실제로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런 것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기후변화 강의나 연구를 할 때는 BAU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배출량이 증가할 텐데 거기서 얼마를 줄이겠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이렇게 미국의 탄소 중립 경로이고 이건 독일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기에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탄소 중립으로 잡고 모든 산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려본 한국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배출량이 지속해서 늘어났고요. 우리가 배출량을 줄인 기억은 IMF 때와 COVID-19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우리는 지금 6억 7,900만 톤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5억 1,200만 톤으로 2030년까지는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나라는 내려가는 경로에서 속도를 내면 되지만 우리는 최고점에서 지금 줄여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맡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별 감축량을 할당을 받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것은 전환 분야하고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는 20개를 문을 닫아야 되고 무공해차 43만 대가 450만 대로 바뀌어야 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체 7.5%라면은 이게 21.6%로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결과들의 중간 경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2030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지나서 실행의 단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도 만들고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해양수산 분야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해양수산 2030도 보게 되면은 저는 디지털과 탄소 중립이 다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이 탄소 중립과 함께 가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외교 문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해양이라는 표현이 22번이 등장합니다. 해양은 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안보라든지 국제 협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 중에 우리와 아주 연결된 분야가 있는데요. 해운 부분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의 야심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또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한 합의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녹색 해운 항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녹색 해운 항로가 점점 개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한국의 부산항과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의 타코마항을 연결하는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색 해운 항로라는 게 그 해운 항로에 관해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술과 제도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클라이드 뱅크 선언이라고 해서 이미 미국, 영국 등 22개 국가가 이 선언에 가입하게 되면은 최소한 6개의 녹색 해운 항로를 2030년까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녹색 해운 항로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장 해운 분야에서 배출량이 많은 선박 분야에서부터 무탄소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해서 항만의 탈탄소화, 그리고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기술들이 이 녹색 해운 항로 속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박 연료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IMO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항만 그리고 해운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빨리 준비해서 개척하는 것이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연안의 안전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 영역, 적응 영역에 있어서도 해양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전과 다르게 갯벌을 보호하고 바닷숲을 지키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감명 있게 본 수라 갯벌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생태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너무나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가 자연 훼손에 의해서 벌어졌음이 자명한데 자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우리가 기후위기든 또는 코로나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연구비, 그러니까 생태계 모니터링이나 야생동물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생태 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들을 많이 만들고 또 실행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기후테크라고 해서 적응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과 감축 분야의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연결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면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와우, 정말 한국 사회 탄소 중립은 해양과학기술 분야가 어떻게 역할하는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탄소 중립 사회에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게 할 거냐, 탈화석 에너지, 전기화,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일 텐데요. 그랬을 때 해양은 에너지 전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해양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 비중에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 풍력 발전 중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있고 해상풍력에서도 고정식과 부유식이 있는데 해상풍력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전남 지역은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저로 이 직류 송전 선로를 넣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양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해양과학기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해양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해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해양의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활용하고 해양과 탈탄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과 지식들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자원들이 집중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되려면은 해양과학기술인과 다른 영역의 사람들, 오늘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처럼 이 폭을 넓히면서 서로 소통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 가야 될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야 될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에 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혜들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의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집단에서 활동하시면서 기후 에너지 꾸준히 대안과 해법을 제안해 오셨는데요.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기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양의 이 가치와 잠재력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해양의 중요한 역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함께 또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회식 공식 순서 그리고 공동 심포지엄의 순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식사하셔야죠. 좀 배고프시죠? 오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던 만큼 이 저녁 시간은 긴장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담소 나누시면서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인 간의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